저는 4월 총선에서 서울 강북을 출마 결심하고 방금 전에 기자회견까지 마치고 돌아오신 분입니다.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원래 노원이잖아요. 오늘도 똑같은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노원은 제가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약속을 지킨다 나는. 그리고 나는 노원에서 내 정치 이 지역에서 정치 인생은 졸업을 한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네. 그리고 2018년에 서울시장 선거와 노원병, 네. 그다음에 송파 재보궐선거 있을 때 네. 당시 이제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던 김성환 의원이 떨고 있었죠. 네. 저렇게 말은 서울시장 나간다 그러다 결국 노원병으로 올 것이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약속을 지킨다 나는. 그럼 노원은 떠났기 때문에 거긴 더 이상 내 지역구가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사실 이제 좀 집사람 건강이 안 좋아서 마지막까지 출마를 좀 고민했어요. 지금 내가 하는 게 맞냐. 근데 많이 편찮으세요? 예, 아주 안 좋죠. 예, 안 좋은데 이제 뭐 수술도 좀 받아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 집사람이 항상 이 세상에 온 존재 이유가 뭔지 고민하지 않냐. 본인의 존재 이유를 거기서 찾는데 자기 핑계 대면서 자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출마해라 그냥. 그래서 출마 결정을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지역을 백지로 놓고 봐야 된다. 제일 큰 거는 오래전서부터 강북구를 나가줬으면 하는 당원들의 요구가 너무 컸어요. 네. 그 제가 댓글을 이제 뭐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댓글을 네. 보면 그 전서부터 강북을 나가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전체 댓글의 60-70%입니다. 왜 강북을을 요구했을까요? 민주당답지 않다고 봤겠죠. 민주당답지 않다. 예.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그렇게 아마 당원들은 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출마를 고민하면서 당원분들과 많이 소통을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정치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담론에 대해 늘 고민을 하는 정치 철학적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다움이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이번에 주제로 삼았어요. 다움. 예, 정체성. 예. 정체성이 분명하면 존재 이유가 없다. 분명하지 않으면. 그리고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아까 이제 백브리핑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움이다. 기자는 기자다워야 하고 네.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하고 네. 기업인은 기업인다워야 되고 민주당 국회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다워야 합니다. 그러면 박용진 의원이 어떤 측면에서 민주당 의원답지 않은 거예요? 당원들이 봤을 때의 평가는 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워야 될 때 당 내부와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박용진 의원을 딱 찍어서 드린 말씀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검찰 독재와 싸울 때 당대표와 싸우고 예. 싸워야 될 때. 예,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워야 할 때 당대표와 맞서 싸우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야 될 때 당 내부에 총질을 하는 사람들은 예. 민주당 국회의원답지 않은 행위라고 봤습니다. 그거는 제 뜻이라기보다도 당원들의 집단지성을 종합해본 결과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당원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뭘까? 민주당 의원 다움을 요구하는 것 같다. 윤석열과 싸울 때는 윤석열과 싸워야 되고 네. 윤석열 정부의 임기 중단을 요구할 때 임기 중단을 요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할 때 네. 국민 거부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민주당 의원다운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저의 평가입니다만 네. 의원들이 봤을 때 강북을 지역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은 네. 아마 그런 측면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 호사가들은 네. 그다음에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친명 반명 대결 구도로 만드는데 네. 민주당을 폄훼하고 민주당을 졸렬한 집단을 만들기 위한 꼼수고 술수입니다. 예. 일테면 저는요. 네. 2007년도에 BBK 때문에 감옥 갈 때 네. 저는 그때 당시 후보 중에 손학규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네. 손학규 후보 캠프에 있었죠. 네. 근데 그때 제가 밀던 손학규 후보가 되지 않고 정동영 후보가 네. 민주당 후보가 됐습니다. 한 3일쯤이 지난 다음에 저는 그때부터 이제 BBK 갖고 싸우기 시작을 한 건데요. 네.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의원들이 저한테 와갖고 지금 그 의원들 지금도 현역 의원입니다. 저한테 와서 아니 형 손학규 지지했잖아. 네. 근데 왜 정동영 후보인데 그렇게 열심히 기를 쓰고 싸워? 저 진짜 의아했어요. 그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나의 가장 강력한 계보는 민주당이다. 네. 난 손학규 계보도 정동영 계보도 민주당 계보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본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지금 저한테는 민주당이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위해가 가할 때는 민주당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노회찬 그 의원도 한때 그랬잖아요. 일본과 우리가 숙적이지만 외계인 친구하고 같이 맞서 싸워야 된다. 근데 검찰 독재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의 대표 이재명이 아닙니다. 네. 당의 대표를 체포하겠다고 하는 여기에 찬성을 해요? 이 부분을 당원들이 동의하지 못한 겁니다. 아, 박용진 의원이 찬성. 저는 모릅니다. 체포동의 저는 모릅니다. 찬성했어요. 본인이 끝까지 얘기를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까지 행적으로 봐서 예. 그랬을 거라고 추정하는 당원들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예. 이 자리에서 사실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의원님이 장윤성 기자님. 초선이에요? 장윤성 기자님. 네. 알면서 왜 이렇게 암과 다른 얘기를 하세요? 아니 저는 정확하게 몰라요. 박용진 의원이 어떤 표를 던졌는지. 내가 장윤성 기자님하고 그건 한 15년 됐는데요. 네. 거짓말할 때 눈빛을 제가 잘 압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러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또 흔들렸어요, 눈빛이. 아니 제가 이제 언론인으로서 그렇죠. 드리는 언론인이죠.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는 정치인도 예.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박용진 의원도 또 나와야 되잖아요. 저희 프로그램에. 아, 그렇기도 하고 그럼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아니 돌아가서 당원들이 얘기할 수는 그렇게 없어요. 추정하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저를 그러니까 왜 자꾸만 강북을 가라고 당원들이 요구를 했던 것 같냐라고 네. 하는 거에 대한 저의 주관적 판단의 네. 해답이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강북을에서 예. 멋진 대결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럼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박용진 의원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 전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네. 간혹 뭐 비판할 수 지금까지 있죠. 비난하셨습니다. 아니 비난한 거 아닙니다. 당원들이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네. 저를 가라고 했던 거고요. 네. 저는 오히려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가서 도전한다 그러니까 그 박용진 의원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박용진 의원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한 시의원이 페이스북에 네. 글을 올립니다. 네. 근데 그 글의 내용이 왜 박용진한테 도전하냐 라고 하면서 저를 이제 상당히 비난하는 글을 올려요. 또 댓글도 제가 다 봤죠. 네. 그걸 누가 링크를 준 겁니다. 그걸 본 분이. 그럼 박용진 의원한테 도전하지 말라는 얘기냐?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이제 그 시의원이 도전하는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도전은 괜찮은데 정봉주 의원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더 이상 뭐 답변을 뭐 궁색한 답변 일색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네. 국회의원이 설국열차는 아니잖아요. 아니 오늘 그 히트 발언이더라고요. 국회의원이 설국열차는 아니다. 그러면 한 번 탔으면 내릴 생각들을 안 해요. 네. 아니 누구든 자기들도 누군가의 현역 의원에게 도전해서 됐거든요. 네. 그때 만약 그 현역 의원이 자기한테 도전하는 신인들을 비난을 했으면 맞습니다. 나 설국열차니까 계속 타 계세요. 이러고 자기가 빠졌겠냐고요. 네. 현역 의원은 언제든지 도전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만 그러니까. 저처럼 강력한 도전자가 있을 수도 있고 허접한 도전자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아마 제가 강력한 도전자니까 좀 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이게 정치 철학 중에 하나 나오는 얘기인데 혁신은 변방으로부터 온다. 그 변방의 의미는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 공부를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말을 타고 있으면 옆과 뒤를 돌아보면 떨어집니다. 네. 말을 타고 있으면 앞만 보고 달리거든요. 앞만 보고 달리면 옆과 뒤가 잘 안 보여요. 네. 자기 속마음도 잘 안 보입니다. 성찰의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말이 한번 떨어져야 돼요. 말에서 내려오면 네. 그럼 말에서 내린다를 영어로 하면 under 아니에요. 네. 아래서 쓰다 스탠드. 예. 그래서 말은 내려오면 understand 이 세상이 이해가 되죠. 보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리고 도전자가 있을 때는 맞서 싸워서 어쨌든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는 거잖아요. 예. 뭐 당원도 국민이니까요. 민주당 안에서 어쨌든 뭐 공정한 경선 이후에 뭐 어떤 결론이 날지는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지금 벌써 세월은 오래됐으나 의원님 초선이시죠? 아무도 저를 초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 국회의장급. 여의도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표현 정봉주를 보면 네. 초선 중진. 초선 중진? 예. 새로 또 의원님이 만들었죠, 말을. 아니 그게 그 댓글에 올라왔더라고 초선 중진. 예. 중진 같은 초선? 예. 사전 의원. 사전 의원. 왜 전전 했고 사전 의원. 사전 의원. 사선 의원이 아니라 사전 의원. 아니, 그 안민석 의원은 5선인데, 예. 사전 의원이에요? 우리 동기들이 4선 내지 5선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그. 좋습니다. 동네- 근데 그 16년 동안 중앙에 없으면서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공부를 할 시간이 많았고요. 네. 특히 저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많았고 저는 늘 항상 정치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있지만 항상 정치를 그 근엄하게 그 진지하게를 고민하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맹자가. 네. 골개미란 표현을 써요. 뼈 골자, 닭개자, 아름다울 미자인데 예. 골개미가 영어로 얘기하면 유머입니다. 예. 골개미가 없는 자들은 반드시 권위주의에 빠진다. 권위주의는 부패한다. 네. 그래서 정치는 네. 늘 유머러스 하고 왜냐하면 우리 새로운 창조 크리에이티브한 거거든요. 네.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표현 쓰잖아요. 예. 크리에이터는 다 정치인이에요. 정치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때문에 항상 에너제틱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럼 긍정적이면 행복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근엄 회의죠? 아니, 그러니까 예. 뭐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유머러스하시다. 예. 그래서 정치는 재미있다. 기쁘고 즐겁고 즐겁고 경쾌하게 해야 한다.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아니, 동네 가보니까 어때요? 의원님 좀 환영하고 반기는 분위기예요? 동네 좀 돌아다녔을 거 아닙니까? 안 돌아다닙니다. 아, 네? 안 돌아다닙니다. 동네를 안 돌아다니면 지역구 정치인은 어떻게 해요? 동네에서 키맨들을 주로 만나고 다니죠. 동네 키맨? 예, 주요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예. 일단 그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거나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 뵙고 네. 하는데 네. 평은 온몸으로 느껴지죠. 예, 그래서 조심할 것, 그 다음에 그 장려할 것 이런 네. 걸 쭉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은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박용진 의원이 그 지난해 6일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을 해서 누구든 온다면 경선하면 된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하겠다고 막 여러 방송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봤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금태섭 잡으러 간다고 하셨던 분이고 또 여기저기 뭐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뭐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한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다. 뭐 직접 본인에게는 얘기는 없었지만 그리고 뭐 누구든 경선하겠다고 하면 경선 레이스에는 돌입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박용진 의원의 이런 태도는 좀 어떻게 읽으세요? 뭐 나쁜 거 하나도 없는데.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예. 아주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예. 방금 전에는 또 민주당답지 않다고 막 얘기하셔놓고 또 방금 훌륭한 정치인. 아니 민주당답지 않은 것은 지금 시대 정치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정치인으로서 네. 저는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예. 뭐 내가 박용진 의원을 폄하하거나 비난한 것으로 프레임을 딱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예. 아니 뭐 비난한 거를 눈빛이 이상해졌어요. 아니 재밌게 눈빛이 좀 야비해졌어요. 아니 재밌게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예. 안 되네. 예. 여론조사 꽃. 예. 그래서 그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예. 7일 사이에 강북구 여론조사를 했는데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 대결했을 때 민주당이 54.1, 국민의힘이 30.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여론조사를 토대로 분석을 해보자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되든 국민의힘 후보를 이긴다. 이런 구도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사실상 경선이 본선이다. 그러니까 경선 이기면 본선은 그냥 통과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것도 계산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여론 흐름은 끝까지 갈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여론은 계속 갈 거라 봅니다. 이 추세로. 예. 네.
그러면 사실상 경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역구 강북구 을 유권자들이 예. 박용진이 아닌 예. 정봉주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 어떤 게 있습니까? 자부심이죠. 자부심이요? 예. 근데 다 민주당원들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강북구에. 일단 찍는 건 민주당원들이 찍습니다. 경선 투표는. 예. 경선도 그렇고 본선도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죠. 예. 아니 국민 50 당원 50 아니에요? 지금 경선을 얘기하시는 네, 건가요? 경선. 제가 다른 데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 예. 늦어갖고. 예. 예. 근데 여기 집중하세요. 경선이든 네. 본선이든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도 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뽑는 거예요. 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판단이 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예. 정봉주를 예. 강북을 주민들이 예. 박용진이 아닌 예. 정봉주의 찍어야를 국회로 보내야 된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이유 왜 정봉주인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잖아요. 경선 과정에서도. 네.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민주당 당 지지자들이 예. 글쎄요. 나는 명확히 알겠는데요. 네. 민주당 지지자들은요. 지난 2년간의 검찰 폭정을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심판. 예. 네.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은 너무 점잖은 얘기고요. 이 정권을 임기를 끝장내달라는 거예요. 네. 그럼 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점잖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가 아니라 민주당 당원과 민주당 지지자들 이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60%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네. 확실하게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네. 싸워본 자만이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네. 정봉주는요. 2007년도 BBK 이명박이 들어설 때 대통령이 될 줄 알고도 모든 사람들이 도망갈 때 혼자 혈혈단신 혼자 싸웠습니다. 네. 이렇게 싸워서 이미 검증된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은 네. 윤석열 정부와 싸울 사람이 필요한 거다. 적당히 이도 좋고 저도 좋고 이런 거 할 사람은 지금 필요 없다.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요? 장윤성 기자님도 가끔가다 민주당 도대체 왜 이래요? 이런 얘기를 전화로 하잖아요. 네. 민주당이 지금 거부권 행사했는데 그 용산 앞에 네. 민주당 의원들 한 분도 없어요. 그 자리에 갖고 머리를 깎든지 용산 앞에서. 용산 앞에서 네. 지금 도대체 4번에 걸쳤고 8번씩이나 이 거부권 행사하는 게 예. 거부권이 예. 대통령이 무슨 고유 권한이냐 이게. 예. 그리고 본인 부인에 관한 문제를 거부권 행사한다? 이게 충돌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법조인으로서. 그럼 국민의 의원, 민주당 의원들이요. 네. 거 천막 쳐놓고 농성을 해야죠. 근데 뭐 하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네. 이럴 때 정봉주면 어떻게 했을까? 정봉주면 어떻게 했을까? 적어도 분신은 아니더라도 거기서 싸우는 흉내라도 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 천막이라도 치고 머리라도 깎고 왜 천막을 칩니까? 집을 짓죠? 용산 앞에. 멋지게 싸우면 안 돼요? 왜 꼭 천막에서 싸워야 됩니까? 아니 꼭 천막이 아니라 집을 질 수는 없어요. 집을 좀 때려 부시겠죠? 그거부터 투쟁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엔 좀 슬레이트 가건물이라도 저희 추워 죽겠는데 천막에서 싸웁니까? 추워 죽겠는데. 얘 왜 자학적 투쟁을 해요? 아니 천막 안에 또 난로도 있고 그렇게 춥진 않으니까. 예. 그거 가스 잘못 맡았고 죽은 사람들 못 봤어요? 하여튼 의원님 좀 자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그래서 거기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네, 싸워야 된다. 얘 싸우는데 왜 곤궁하게 싸웁니까? 폼나게 싸워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네. 민주당이 괜히 이러저러한 일에 기죽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원들도 네. 민주당 의원들이 안 싸우고 살인, 테러, 암살 미수 네.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저게 진짜 뭐 나무떼기로 목을 걷나? 이런 이른바 그 보수 언론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럴 때 민주당 의원들이 나갔고 이건 살인 미수고 배우가 있는 게 승용차 S급에서 내려오는데 배우가 없대요. 이게 경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그 민주당 지지자라는 거 아니에요? 누가 민주당 지지자예요? 라고 언론 보도는 나왔어요. 누가 흘렸어요?
벤츠. 아니, 그러니까 누가 흘렸어요, 그거를? 보도가 그렇게 나와. 아니, 그러니까 보도를 누구한테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가짜뉴스 아닙니까? 네. 그럼 가짜뉴스 엄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경찰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경찰 수사. 그럼 경찰 수사 제대로 하라고 네. 경찰청 앞에 갖고 항의농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네. 근데 안 하고 있다. 지역구 가서 명함 뿌리고 있어요. 예. 오죽하면 제가 제 방송에서 예. 명함 받는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라 그랬어요. 예. 지금 명함 뿌릴 때입니까? 부산 지역 의원들이 아니요. 전국 지역이에요. 의원들이 지금 지역구 가서 명함 뿌리고 경선 대비할 게 아니고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행안위 소집하고 네. 법사위 소집하고 안 하잖아요. 일반인들이 가서 국회의원 행안위 소집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행안위 소집해서 경찰청장 부르고 서울청장 부르고 부산청장 부르고 그다음에 보건위 소집했고 부산대 의원들 부산시 불러서 당신들 왜 이렇게 자꾸만 국민들 갈라치게 하냐. 부산대병원 그러면 의료진들 서울대병원도 부르고 네. 서로 견해가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 도대체. 네. 국론을 분열시켜갖고 뭐가 남는다고 이러냐. 이런 일을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네. 지역 가서 경선 준비하면서 명함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 행안위는 열렸다고 합니다. 예, 그걸 열라고 제가 지금 일주일 전서부터 아각거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연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민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가장 잘할 사람이 누구예요? 정봉주예요? 맞죠. 제가 별명이 묘설입니다. 묘하게 설득된다. 묘설 정봉주 선생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웃지 마세요. 사람들 웃으면 이게 좀 아니 아까 재밌게 하자면서요. 유머러스하게. 아니, 지금 유머. 이 대목은 이 대목 웃으면 안 되는 웃으면 안 대목이에요? 되죠. 아니, 정봉주밖에 없다. 정봉주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묘설에서는 조금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예. 아니, 그래서 저는 농담이 아니라 네. 진짜 이렇게 민주당이 싸워야 될 때 싸우고 내가 나가서 막 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당원들이 요구하고 당원 지지자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저렇게 목숨이 경각이 이런데 지금 무슨 나뭇가지를 긁혔다. 그러면 그 부분에 갖고 언론사 갖고 그 기사 보도한 언론사를 옛날에는요. 언론사도 많이 갔어요. 의원들이. 많이 갔어요. 항의한다고. 네, 가짜 전화도 뉴스. 많이 하고. 요즘 안 해요. 아니요, 전화해요. 자기와 관련된 거는. 본인 문제와 관련된 건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렇지만 당 전체와 관련해서는 못 들어봤어요. 저도. 여하튼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대의에 헌신하고 대의에 복무하고 대의의 책임성을 느낄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정봉주가 적임자다. 라고 하는 걸 장윤성 기자가 오늘 역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뭐 일찍 가셔야 된다고 40분까지만 하셔야 된다고 예. 하는데 질문 3개 했는데 너무 하나당 10분씩 얘기를 아니, 그건 하니까 내일 또 하고 계속 뭘 해요. 내일 또 하고 왜냐면 오늘 계속해요. 1시 반에 약속 있는 걸 깜빡했어요. 큰일 났어. 큰일 났네. 예. 예. 자, 그 자객 출마다 찐명 대전이다. 결국 이것이 당내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거다라는 예. 비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자객 제가 출마라는 정확하게 워딩에 얘기할게요.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거 애치 모 언론사에 나온 거거든요. 내가 그 기자한테 부탁할게. 그 남자 기자가 전화 와갖고 내가 그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다른 비명이라고 하면서 그 인터뷰 땄는데요. 네. 저 인터뷰 딸 때요. 실명 좀 얘기해 주세요. 난 저거 진짜 싫어 저런 기사. 비실명으로 보도하는 거. 예. 네. 익명이면 자기 생각인지 진짜 의원 취재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차라리 수도권의 재선 김모 의원은 아니면 경기권의 네. 초선 김모 의원은 이렇게 하든지 네. 아 적어도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거면 자기 이름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익명으로 한 거 봤어요? 익명으로 잘 안 하시죠? 안 해요. 네. 정치인은 국회의원은 정치인은 자기를 찍은 30만 유권자와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손흥민이 골을 넣습니다. 보도하려니까 내가 골 넣었다는 거 아마 이따 얘기하지 마세요. 익명으로 해주세요. 골 넣은 거. 이게 됩니까 말이?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인데 익명하면 안 돼요. 저 얘기 누가 했는지 밝히면 제가 답변할게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자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객이 맞아요? 우리 집에 칼이 없다니까요. 아, 왜 이상한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런 표현은 온당치 않고 그냥 경선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전해서? 아니 자객이라고 하는 것은 야음을 틈타서 네. 그 상대방을 저격을 한다든지 예. 암살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가렸습니까? 네. 노출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백주대낮에 자기를 노출하고
국회 와서 인터뷰를 하고 그럽니까? 무슨 자객이에요. 알겠습니다. 자객은 아니다. 그냥 예. 경선을 하러 간 거다. 모든 국회의원은 현역 네. 국회의원은 도전에 열려 있다. 네. 도전과 응전으로부터 역사는 발전한다. 이게 치카 얘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중요한 정치적인 상황에 처한 분이 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당장 쌍특검 문제가 예. 핵심 이슈로 떠올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내일 국민의힘은 어쨌든 그냥 표결하자, 재표결 해가지고 폐기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민주당은 아니다. 헌법소원 해봐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권한쟁의 심판 간다. 이런 반대 입장인데 어떻게 될까요? 그럼 뻔한 걸 왜 질문하세요? 뻔해요? 아 지금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 중책을 맡고 있고 네. 연수원장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거부권 행사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게 70% 육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 국힘이 뭐예요? 국민의 의지와 맞지 않는 걸 물어본 거죠. 아니 근데 옛날에 예리했었는데 이상한 질문을 하시네. 뻔한 질문을. 뭐 뻔한 질문은 아니에요. 우리 작가님이 써주시기도 하고. 아 왜 잠깐 핑계를 대세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은 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런 국면 같으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금요일이죠. 예. 5일 날 야사당 연대해서 규탄 대회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조금씩 달라요. 민주당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하겠다 그러고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반정부 투쟁한다고 하고 좀 입장이 조금씩 다르지만 중요한 거는 야사당이 함께 규탄 대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자, 예. 그러면 주말 지나고 월요일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용산 가야죠. 좀 더 진전된. 용산 가갖고 그 앞에서 규탄대를 해야죠. 근데 안 하잖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지금은 정봉주가 필요한 때입니다.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모든 아니 길은 제가 지금 정보로 만약 통하는. 현역이라 그래봐요. 네, 혼자 어떻게 가서라도 할까? 하죠. 혼자 가서. 아니 꼭 현역만 할 수 있어요? 민주당 연수원장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까? 연수원장은 그 뒤에 있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꼭 현역만 해야 되는 아니죠.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현역이 할 때 네. 국민적 파급력이 있는 거죠. 민주당이 이렇게 위기감을 갖고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네. 현역이 갈 때 현역의 파워라는 게 있어요. 민주당 정봉주가 지금 가서 혼자 해보세요. 아이고 저거 좀 이미지 따려고 돌출 행동하네. 자 그러면 예. 그 이미지 따려고 돌출 행동하는 건 아니라고 이제 다들 그 정봉주 전 의원의 진심은 알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당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동해서 뭔가 역할을 하게끔 할 수 있는 선배 그룹인 것은 맞잖아요. 계속 얘기를 해요. 진짜로. 진짜로 얘기하고 또 당에. 재방송도 있잖아요. 네. 재방송에서 듣고 보좌관들 듣고 의원들 듣고 이렇게 계속 해요. 그래갖고 제 방송을 듣고 또 행동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이정섭 차장 그 문제 할 때 네. 폭발적인 역할을 했죠. 네. 그렇게 당에 하고 그다음 당에 직접 의원들한테 법사 의원들한테도 직접 전화를 하고 이해합니다. 근데 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 지쳐요, 우리도. 계속 얘기해도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일 때도 있는데 네. 지금 가갖고 다 경선에 코가 빠졌어. 민주당 의원들이. 예. 예. 그러니까 경선하느라고 정말 해야 되는 전국 주도권을 잃고 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같으면 이제 당대표 할 때 나서는데 네. 당대표 또 건강이 안 좋고. 그러니까요. 그럼 최고위원들이 좀 나서면 좋겠는데 최고위원들은 최고로 바쁜 의원들인가 봐요. 최고로 바빠서 정당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답답해. 진짜 답답해. 아주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민주당이.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이 위기의식이 없어요. 아무것도 급하지 않은 정당 같아. 네. 아 그냥 여유로운 정당, 여유로운 상황인가 보다. 부자 못 아니 그러시- 거기 가서 막 들어눕고 그냥 그래봐요. 그럼 계속 언론에 비칠 거 아닙니까? 기사를 안 써도. 예. 아 지금 위기 상황이구나. 거부권이라는 게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게 경찰청 가서 이러는 걸 보니 정말 이게 뭔가 잘못돼 있구나. 이게 국민들에게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한번 국회 앞에서 그렇게 큰 집회를 하고 그럼 그걸로 국민들이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들 안방에서 쇼했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안 하니만 낫죠. 안 한 것보다 낫지만 정말 절실하게 국민들에게 네. 우리가 이런 환경에 처해 있다. 아니 저는 금요일 날 네. 야사당이 모여서 결의 대회를 하길래 깜짝 규탄 대회를 놀랐어요. 하길래 저도 놀랐어요. 그래도 뭔가 해볼래나 보다라고 했는데 네.
없죠. 다시 또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상황은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 지금 상태와 관련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으니까 그건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무슨 대책위원회 꾸렸잖아요.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이제 회의도 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하나는 언론 보도, 예. 또 하나는 이제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 당적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거 밝히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왜 안 밝힐까요? 그러니까 왜 안 밝힐까요? 현 정권한테 유리하면 밝혔겠죠. 진짜 민주당 당적자면 안 밝혔겠어요? 본인한테 불리하니까 안 밝히겠죠. 정권에 불리하니까 당적을 안 밝힌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왜 안 밝힐까요? 아니,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거나 민주당에 불리하면 얼른 밝혔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민주당 당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네. 당원이라는 거 나가보고 쭉 보니까 한때 당원이었는지 모르는데 지금 아니네. 네. 지금 다른 당원 같아. 그러니까 안 밝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분이 그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 물어봐도 알 거래요? 처음에 새누리당에 입당했다가 예. 작년에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입당을 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인데 경찰 공식 발표도 아니에요? 공식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예, 중간 안 하고 수사 있죠. 발표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뭘 해야 됩니까? 중간 수사는 뭐예요? 중간 수사 뭉개는 발표는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뭘 해야 돼요? 그래서 행안위 소집해갖고 거기 그 경찰청에게 촉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늦었어요 지금 행안위 소집이. 내가 당장 그날부터 소집하라 그랬거든요. 법사위와 같이. 왜냐하면 행안위가 암만 그래도 독자적으로 못하니까 네. 검찰을 컨트롤하는 법사위와 함께 해라. 또 하나 쟁점이 마지막 쟁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막 왔다가 지금 너무 급해요 진짜. 너무 급하다고 그래도 예. 이렇게 암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가 있는 거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 부산대 아주 협박을 하시네. 예? 협박을 해야죠. 안 돼, 지금. 아니 시청자 우선주의. 예. 예. 그 부산대하고 서울대하고 예. 서로 핑퐁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중요한 거는 헬기 이송이 특혜냐 뭐냐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사단체들이 나서서 특히 그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예. 예. 여기는 뭐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고 이재명 대표, 천준호, 정청래 의원을 업무방해로 고발도 했습니다. 예. 제가 그분한테 여쭤볼게요. 언제부터 그렇게 국가와 사회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어요? 예? 그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거면 그렇게 했겠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니까 하는 겁니다. 예? 아니 문재인 대통령 때 의사 늘린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의사들이 걸기하다가 지금 그 의사들 다 어디 가셨어요? 의사 늘린다고 하니까 이게 정책의 유불리를 떠나서 일관되이죠. 아니 그리고 서울대병원하고 부산대하고 의견이 달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변에 뭐 있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거였었잖아요. 네. 그럼 생명을 살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병원이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부산의 일방적 주장이 맞았을 수 있겠죠.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견을. 네, 예. 그럼 그건 둘이 이견이 있는 거로 해갖고 정치적 이슈로 삼으면 안 되죠. 그거를. 네, 정치적 이슈가 돼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하면 할수록 민주당하고 이재명한테 불리하니까 하는 거예요. 왜 해요 그분들 벼랑간에? 집에 있다가 조용히 있다가 자기 환자 보던 분들이 언제부터 국가 사회 문제 독립군 후손이에요? 왜 그랬어요? 하여튼 이분들 그분들 행동 한번 쭉 추적해 볼까요? 뭐 했는지 그동안에? 아마 보수 진영에 정부 여당에 지지하는 발언만 주로 했을 거예요. 뻔히 알아요. 제가 옛날 사또 말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오늘 발표한 분들 그 속마음을요. 세상을 다 가리고 하늘을 속이는 것 같아서 자기 마음속은 못 속입니다. 옛날 사또가 물을 때 이렇게 물어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본인 마음은 본인이 아는 거예요. 속이려 하지 마세요. 좀 가증스러워요. 네, 의원님 예. 2분밖에 안 남았기 예. 때문에 이거 하나씩만 여쭤볼게요. 예. 두 개 딱 1분씩 답변하세요. 예. 너무 길게 얘기하지 이건 마시고. 출마 무관한 질문이니까 다음에 또 물어보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민 의원 예.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예. 친하셨죠? 친했죠? 예. 예. 엄청 친했잖아요. 민주당 이상민과 친했었습니다. 떠난 이상민은 누군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분은 정체성이 국회의원입니다. 네? 국회의원 의원 자체가 정체성이에요. 어느 당에 무슨 철학을 갖는 정치인이 정체성이 아니고 국회의원 자체가 정체성이에요. 직업이 국회의원. 예, 그러니까
뭐가 되든 무조건 국회의원만 되면 된다. 네, 그러면 예. 그 대전 유성을에서 출마 국민의힘으로 출마하면 예.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그럼 그 꽃 하나 보여줘야죠. 네? 꽃 하나 보내줘야죠. 꽃? 예. 무슨 꽃이요? 가능성 있다. 가능성 있다? 가로 열고 석패 가능성. 아이고 무슨. 여하튼 또 하나 여쭤볼게요. 뭐 자꾸 여쭤보세요. 그만하세요. 아니 이제. 1분 남은 40분까지 하기로 여기 40분까지만 하자고 했어요. 40분까지만 할게요.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 선언 예고했어요. 예. 원칙과 상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뭐 제가 취재해 보니까 예. 뭐 종합이 안 돼요. 각자 좀 다른 생각들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만 취재해봐- 얘기하세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자, 낙석연대 합니다. 낙성연대? 낙석연대. 예, 이준석과 이낙연 낙석연대 하고요. 예. 이낙연 대표가 3에서 4% 민주당에서 가져갑니다. 이낙연 예, 이준석이 8에서 11%를 가져갑니다. 국민의힘에서 예, 그래서 합해서 8에서 11? 예, 합해서 이게 두 자릿수가 넘어가게 되면 폭발력을 좀 가질 거예요. 네. 그리고 수도권보다도 부울경에서 폭발력을 좀 가질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둘 다 네. 서로 아마 비례 갖고 둘이 그 싸울 겁니다. 네. 낙석 서로 비례 2번 네가 하냐 내가 하냐 그러면서 네.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왜 부울경이에요? 이낙연은 호남인데. 이준석은 3%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3, 4%? 예, 예. 어. 저기서 8에서 12%를 가져갈 거고 네. 어바웃 그쯤 가져갈 거고. 근데 이준석 힘이 훨씬 세다? 그리고 부울경에서 네. 부울경은 이미 원심력이 발동돼 갖고 네. 국힘에서 많이 떠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지지를 받고 있는데 민주당, 국힘, 신당 3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예. 그러면 이 낙성연대는 언제 이거 가시화돼요? 그 전에 연대는 아마 2월 초, 2월 중순쯤 할 거고요. 네. 현역 의원들은 국힘 쪽 현역 의원들이 약 25에서 30명 합류할 거고 민주당은 합류하는 의원들이 6, 7명 미만으로 될 거다. 6, 7명? 예. 6, 7명 미만이면 원칙과 상식은 다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 중에도 안 가요. 네? 한 명은 안 가요. 한 명 안 가요? 누가 안 가요? 그럼 나머지 누가 가? 6, 7명이 누가 제가 간대요? 무슨 도사입니까? 자꾸만 점을 정보- 봐달라 그러게. 봉도사잖아요, 봉도사. 아이, 그만 우려 먹으세요. 아니, 정봉주 예, 그중에 한 봉도사잖아요. 명은 안 가요. 근데 당선 가능성 있는 분은 안 가고 네. 당선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은 가요. 현역 의원들이. 예. 어, 민주당으로 경선에서 이길 것 같은 사람들은 안 가고 네. 경선에서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은 가요. 그 지금 지역구를 가보면 네. 지역구로 돌아다니는 사람은 안 가고 네. 지역구로 안 돌아다니는 사람은 가요. 안 돌아다니는 사람이 3명, 돌아다니는 사람이 1명. 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뭐 너무 정신없는 인터뷰를 해가지고 오늘 아니, 여기서 괜찮아요. 마무리를 그래도 하고요. 모든 게 다 극명하잖아요. 뭘 극명해요. 오늘은 좀 연습 게임이고 다음에 다시 모셔서 똑바로 된 인터뷰 하겠습니다. 시청자들이 아니, 불만이 많아요. 패널을 불러놓고 패널한테 시비를 거시네. 뭐. 아니 패널이 똑바로 얘기를 해야 시비를 안 걸죠. 오늘 많이 부족했어요. 3대1. 네? 3명은 안 가고 1명은 간다. 그 일명이 누구예요? 그건 얘기해 줄 수 없죠. 지역구 다니는 걸 보면 돼요. 우리 지역구에서 이분이 얼굴이 보였어요. 그럼 그분 안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너무 송구하고요. 오늘 정해진 인터뷰를 시간 내에 다 하지 못해서 벌써 마스크 쓰신 분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죄송하고요. 강북 의뢰에 계신 분들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